가치와 이 대등가치, 즉 대등수치가 있다고 했습니다. 즉 기본가치, 기본수치와 대등수치라는 것이 있는데, 이 기본수치라는 것은 자기가 지난 시간 주식시장을 혹은 경제 현상을, 각종 상업 현상을 쭉 지켜보다가 내가 알아낸 절대적 수치다. 뭡니까? 엘리어트 파동에 있어서 피보나치 비율이다. 즉 엘리어트가 피보나치 비율을, 수학자인 피보나치가 쓴 수의 비밀을 읽고 피보나치의 수를 절대값이다라고 도입한 것처럼, 이분은 아르바이트생 2,000명을 고용을 해서, 심지어는 무엇을 세느냐면 정미소에 살가마를 이렇게 쌓아가면 이 살 중에 양고기, 좋은 살, 나쁜 살, 좋은 살, 나쁜 살이 생길 비율. 일본의 다다미를 만드는데, 이 다다미의 올, 즉 가마니의 올을 만들 때 몇 개의 큰 올을 만들면 그 안에 있는 촘촘한 밀도가 틀려지더라는 비율까지, 심지어는 예전에 막부 시대 때 일어났던 미국 양고기죠. 양국 거래의 히스토리까지 전체적으로 2,000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숫자를 조사한 다음에 그 숫자를 가지고 어떤 인간의 어떤 심리적 혹은 상행위에서 기본이 되는 가치에서 인과를 적용시키는, 즉 다음에 결과를 불러오는 절대 수치라는 것이 존재하더라,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수치가 뭐냐면 바로 이분은 7, 9, 17, 26, 그 다음에 42, 65, 226, 616 뭐 이러한 숫자들을 자기가 직접 이 안에서 결정을 해둡니다. 이것을 뭐냐면 기본수치라고 합니다. 이 기본수치는 무조건 정해져 있다. 자기가 정해진 숫자 안에서만 무조건 가지고 이야기해라. 33이 빠졌네요. 이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해라. 대등수치는 뭐냐? 과거의 경험, 즉 시세가 균형점으로 가기 위해서는,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오르고 있었다면 하락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, 다시 하락하고 있었다면 다시 상승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. 즉 이러한 어떤 변화라는 것은 시세가 균형으로 가기 위한, 어떠한 경우에도 시세는 균형으로 가기 위한 흐름을 보이는데, 그 중간중간에 변화의 지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 변화의 지점을 가격의 눈으로만 바라보았다 이거죠. 물론 이 가저우 씨도 이 가격의 눈과 시간의 눈을 결부시키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시간에 주목을 했다. 이것은 엘리어트 파동에 있어서 맹점을 간파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변화일이 존재한다. 즉 시세의 변화일은, 이 변화일은 뭐냐? 이 변화일을 이분은 두 가지 시간론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. 2, 65, 76, 129, 226, 676, 이 복잡한 숫자를 가지고 이분은 기본 수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즉 이 수치는 뭐냐? 문자 그대로 날짜입니다. 내가 현재 알고자 하는 날짜로부터, 오늘의 날짜로부터 9일 후 17일째 되는 날, 26일째 되는 날,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, 이 한 개의 날짜를 가지고 이 9를 우리가 1절, 이 9를 1절이라 그러고, 두 번째 17의 숫자를 2절, 26을 3절이라 그러면서 이 1절, 2절, 3절째에 해당하는 26을 1기라고 했습니다. 1기는 기간의 기자가 되겠죠. 저 9, 1절, 17, 2절, 26, 3절을 한 개의 기로 끊었다. 그래서 26일째 되는 날을 한 기라 그러고, 그 다음에 우리가 76일째 되는 날을 1순이라 그랬다.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 되겠죠. 1순. 그 다음에 226일째 되는 날을 1환이라 그러고, 676일째 되는 날을 1순환이라고 그랬다. 1순환. 이렇게 얘기했다. 이것이 무슨 뜻이냐?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써놓으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체 저 친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. 그런데 이분이 생각한 수치의 이야기는 뭐냐면, 한 개의 파동이 형성되는, 한 개의 파동이 9일이 걸린다. 그 다음에 눌림목 완성하는데 17일이 걸리고, 다시 상승해서 한 개의 M파동을 마무리 짓는데 26일이 걸린다 이 뜻입니다. 즉 물론 여기에서 좌우 변동폭을 9의 경우에는 7에서 11일까지, 17일의 경우에는 13에서 20일까지 이런 식의 좌우 변동폭을 다 두고 있습니다만은, 큰 줄기로는 이러한 것을 9일, 17일, 26일에 한 개의 파동이 완성되고, 이 한 개의 파동이 완성되는 날짜, 이 26일을 1기라 했다. 그러면 26일이 2개가 되면 2기가 되고 3기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한 개의 완전 상승 파동으로 끝나는 시세의 고점에 이르는 부분을 한 바퀴가 돌아다해서 1순이라 하고, 그 다음에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하향까지 내려온 이 지점을 1환이라 하고, 이것이 파동을 그려서 이 전체의 파동이 다시 똑같은 파동을 만드는 것을 1순환이라 해서 이것을 대순환이다. 즉 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이 숫자들이 엘리어트식으로 이야기하면 소파동 3, 4, 5 한 개 파동, 1, 2, 3 두 개 파동, 1, 2, 3, 4, 5 또 한 개 파동, 1, 2, 3 두 개 파동, 1, 2, 3, 4, 5 이렇게 파동해서 1, 2, 3, 4, 5가 되고, 이것이 좀 더 큰 상위 파동에서는 한 개의 상승 파동이 되고, 즉 급소파동, 소파동, 중간파동, 뭐 대형파동, 대파동, 그랜드 사이클, 슈퍼사이클, 슈퍼그랜드 사이클,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에서 크게 잡아갔던 이 형식을 이분은 이렇게 바로 절, 기, 순, 환, 순환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고, 그래서 이 파동을, 사이즈를, 볼륨을 계속 붙이고, 그것이 결정되는 날짜들이 존재한다. 미리 꺼버리는 겁니다. 즉 엘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형성된 파동의 모습을 보고, 아 이제 뭐 중간 파동이 한 개의 상승 파동이 마무리되고 수준이 끝났구나라고 얘기하지만,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황당하게도 시간의 변화일이 존재한다고 그러면서 절대 수치로는 9, 17, 26 날짜를 딱 정해놓고, 이 날짜의 파동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야, 이것이 과거 경험적 결과론이야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 살을 팔아도 마찬가지, 사람이 뭐 돗자리를 짜도 마찬가지, 인간이 하는 행위들의 한 개의 파동에 마무리되는 날짜는 이러하더라라는 경험론적 결과, 즉 선험적 결과의 어떤 존재, 이 절대값이라는 것이 바로 기본수치다,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그 다음에 대응수치라는 것은 뭐냐면, 이 기본적인 수치가 존재를 하고, 아울러 모든 행위는 직전의 학습 경험에 영향을 받아서 다음의 행동의 결과가 나타난다. 역시 인과율입니다. 즉 이전에 어떤 과정을 거쳤던 것이 현재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다. 즉 과거에 대응되었던 어떠한 것들이 현재 대응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대응수치라 하자. 즉 이것은 변동값이다. 이 대응수치의 개념을 쉽게 설명하면, 이제 예를 들어서
주가가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쭉 떨어집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오다가 쭉 상승을 합니다. 자, 그랬을 때 내가 현재 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지점은 여기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의미 있는 지점은 여기가 될 것이고,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이만큼 하락하는데 걸린 시간이 예를 들어서 18일이다. 그러면 이 여기서 18일째 되는 날짜가 의미 있는 숫자가 될 것이다. 혹은 이 고점이 이까지가 예를 들어서 뭐 50일이다. 여기서 있던 50일에는 어떤 무언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. 즉, 과거에 있었던 이 지나온 이 시간의 경험, 과거에 어떤 일어났던 일의 시간의 경과, 이것이 현재 일어날 일과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. 이것과 이것에 대응을 한다 해서 이것은 대응 수치라고 부른다. 그 다음에 이것과 아울러 이 지점에서 무조건 17일째 되는 날, 9일째 되는 날과 17일째 되는 날은 또 변화한다. 이것은 절대적인 값이다. 즉, 이렇게 되면 18일째 되는 날과 17일째 되는 날이 비슷하게 겹치는 날이니까 여기는 결정적 변화의 일이다. 이런 얘기인데, 현재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이어나갈 일목균형표의 파동론으로 연결이 되면 이해가 됩니다. 즉,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일목균형표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정해놓은 날짜가 존재를 하고,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변화한 데 대응해서 변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두 가지다. 일목균형표의 핵심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자연계를 지배하는 모든 질서에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무엇, 그 다음에 과거에 일어났던 요 직전에 일어났던 요 무엇, 요것이 현재 나타날 것에 영향을 미친다. 이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시간론이라고 그러는데, 실제로 이 일목균형표상에서 시간론을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잘 맞습니다. 제가 오히려 컴퓨터가 지금 연결이 되어서 화상으로 바로 나가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제가 딱 해서 정중하게 이렇게 선을 딱 꺼보면 어떻게 희한하게 주가가 누가 이렇게 전문가가 꺼주면 어떻게 희한하게 주가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렇게 지지를 받고 또 여기 빠지니까 되돌아 들어오고 여기 빠지니까 이렇게 돌아 빠지지 참 신기하다. 이래서 전문가들이 끊는 추세선이라는 게 참 틀리구나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.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, 그런데 투자자들이 차트를 하나 딱 두고 아무 의미 없는 점을 하나 쑥 꺼버리면 이것이 또 역시 보면 이것이 주가가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는 모습을 그냥 볼 수 있습니다. 즉, 무질서하게 카오스처럼 변화하는 이 안에서 어떠한 선을 긋더라도 그 선은 나름대로 다 의미 있는 선을 형성한다는 것이 바로 랜덤워크 이론인데, 이것도 시간적 변화라는 건 역시도 이것이 대응 수치다 기본 수치다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실제로 이것은 정해져 있는 수치에 대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.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. 그러나 이것을 왜 대등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, 이것은 일목균형표를 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해서입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우리는 시간론과 가격론과 파동론을 일단은 한번 익혔습니다. 그래서